원장님, 요즘에 뇌과학 뭐 이런 영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뇌과학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아마 그 피디님이 얘기하시는 게 뇌 호르몬 분비를 셀프 조절하는 그러한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뇌 호르몬 분비를 체계적으로 조절할 수만 있으면 살도 빠질 수 있고 살이 쉽게 찌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얘기를 해드릴까요?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일 정도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부정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두 가지의 호르몬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호르몬을 잘 조절한다면 우리가 살을 빼는데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까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려운 설명보다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러한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행복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너무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도파민 분비가 곧 행복이에요. 행복해지는 방법이 곧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도파민을 어떻게 분비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 역시 이것도 간단합니다. 재밌는 일이나 기쁜 일, 목표를 달성해서 성취감 같은 보상을 얻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생각해 보면 여행 계획을 짜면서 어디를 갈지 찾아보는 그 과정부터 이미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흥분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도파민이 이미 분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려면 의식적으로 보상을 받는 일을 꾸미면 됩니다. 누구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일할 마음이 나질 않죠. 우리의 뇌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게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뇌상자에 저장시킨 후에 자주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마법과 똑같은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상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소비형 도파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생산형 도파민입니다. 이 소비형 도파민 상자는 도파민을 아주 손쉽게 가질 수는 있지만 반복할수록 쉽게 내성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꺼내볼수록 만족도가 차츰차츰 떨어져서 더 커다란 도파민을 원하고, 이게 반복되게 되면 중독이라는 형태로 변질돼서 내 몸에 좀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생산형 도파민 상자는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보상받고, 일을 이뤘을 때 성취감이라는 보상을 또 받고, 그 만족감이라는 게 오래 유지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소비형 상자를 살짝 이용하더라도 중독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양질의 행복감과 인생의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가는 그러한 생산형 도파민을 꺼내 쓰는 습관을 길들여야죠. 이를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과 도파민 분비는 이러한 사이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도파민과 도파민 분비의 메커니즘을 알아보았으니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도파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룰 수 있는 간단한 목표를 세우고, 둘째, 목표를 달성하죠. 셋째,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넷째, 다시 목표를 달성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달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여섯 번째, 즐기면서 실행하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보상을 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7가지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며 충분한 도파민이 분비되고 우리는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이어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내가 빼고자 하는 체중과 잘록한 허리둘레, 건강한 생활 패턴이 될 것이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연히 목표했던 체중까지 감량하는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바를 꾸준히 실천해 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달성하기 쉽고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꼭 살 빼는 일에만 목표를 세울 게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작은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바쁘고 복잡한 삶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루에 한 번씩 오롯이 내게 시간을 내서 간과해 오던 소소한 즐거움이나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아주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목욕을 즐겨보기, 좋은 음악 듣기, 간단히 산책하기, 하루 10분씩 달리기 해보기, 다른 루트로 출퇴근해보기, 작은 선물 주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시간 보내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이런 거 같이 하루 중에 아니면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아주 작지만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계획한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는 일들을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나 아예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면 도파민은커녕 극심한 스트레스하고 우울감에 젖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중간중간 꾸준한 보상을 내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주 작지만 소소한 즐거움을 계획하고 보상받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어떤 소비에 중독되지 않는 그러한 생산형의 건강한 도파민을 분비하는 몸으로 바꿔줘가지고 건강한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호르몬 세로토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로토닌의 90%는 위장관에서 분비돼서 위장관 운동을 조절을 하게 합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뇌의 중추신경에서 분비되는데요. 기분, 수면, 식욕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합성과 분비는 해가 뜨면 아주 활발해지고 해가 지면 오후부터 밤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서 빠진 그러한 상태에서는 전혀 분비가 되지 않죠. 세로토닌은 아침 해를 받아야 합성되기 시작하고 알람이 울려서 눈을 뜬 순간 세로토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회사에 가기 싫어지죠. 더 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로토닌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도파민은 알겠는데 세로토닌? 이게 살 빼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도파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로토닌 역시 이걸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다이어트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세로토닌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불안, 긴장, 공포 같은 감정이 증가하게 되고 한 가지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게 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그래 잘해보자, 난 잘할 수 있어 같은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몸이 활력이 막 솟고 기분이 쾌활해지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 반복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그런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조금 장기화되면서 세로토닌 분비가 더욱 부족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아집니다. 우울증이 우리 몸에 발생하면 아주 여러 호르몬 분비를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폭식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는커녕 일상 자체가 아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법을 특히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잔잔한 행복감인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햇볕 쬐면서 빠르게 걷기입니다. 둘째는 가볍게 운동하기. 세 번째는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아서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가 아주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침에 기상한 후에 15분 정도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한번 걷거나 뛰는 걸 권하고 싶어요. 또 가벼운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은 예를 들면 조깅이나 수영 이런 겁니다. 가벼운 운동이라 할지라도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세로토닌 조절하기 위해서라면 최대한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식사할 때 꼭꼭 씹어 먹는 것이죠. 씹어 먹기는 턱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가벼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들을 보면 긴장을 풀기 위해서 경기 중에 껌을 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이처럼 껌을 씹는 행위는 세로토닌 분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긴장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해줌으로써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셈이죠.
이렇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잘 컨트롤한다면 큰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수월해집니다.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이 빠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순당과 초가공 음식은 피하고 복합 탄수화물을 골라 먹기입니다. 식후 포만감이라는 것을 얻으려면 영양소 밀도가 아주 높아야 하는데 설탕, 밀가루 음식, 과일 주스, 음료수 이런 거 같은 단순당 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많이 먹어도 금세 소화가 빨리 진행되고 인슐린 증폭이 아주 포만감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양질의 영양소 공급도 안 되고요. 과자나 초콜릿, 피자, 라면, 탄산음료 이런 거 정크푸드나 초가공 식품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섭취 후에 체내 효소나 그 유산균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면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유익균이 굶어서 건강한 장내 세균 생태계에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장과 뇌 사이에서 전달을 주고받는 신호 전달 물질의 장애가 이어져서 결국 비만과 대사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칼로리는 작고 포만감은 길게 유지시켜주는 식단으로 즐기기. 요즘 마녀스프 많이들 아시죠? 칼로리는 적으면서 단백질과 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다이어트 식단 중에 하나인 듯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운동은 다이어트와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히 우울감 관리와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나 사교 활동 같은 그러한 동적인 활동과 명상이나 규칙적인 수면, 이러한 정적인 활동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전문가와 상담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운동과 식사, 이거는 다이어트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 식사는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고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운동은 이제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대사를 촉진해서 체중 감량을 도와주죠. 둘 다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겠죠. 감정적 식욕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는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안 행동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욕을 느낄 때 감정의 원인을 파악해서 대안으로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걷거나 요가와 같은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 기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를 정하고 성취감을 얻었을 때 도파민이 더욱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보상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도파민 분비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신감도 높여주고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